2025년 10월 23일 첫 번째 경기는 1시 45분 경기 유로파리그 35위 잘츠부르크와 리그 11위 페렌츠바로스 경기입니다. 먼저 잘츠부르크입니다. 잘츠부르크는 전통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4-2-2 혹은 4-4-2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하며 전방부터 상대 빌드업을 압박해 실수를 유도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측면에서는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어의 안쪽 침투가 활발하며 중앙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장악 능력이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마무리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페타르 라트코프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위협적이며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는 팀 전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르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리그에서는 슈트룸 그라츠전 0대2 패배 이후 라피드 빈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최근 알타흐전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대회 기준으로는 2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며 득점력 회복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렌츠바로스입니다. 페렌츠바로스는 최근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중원을 장악하며 윙백을 활용한 넓은 폭의 전개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빌드업이 안정적이며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수비 시에는 다소 거친 태클과 파울이 많지만 이를 통해 상대의 리듬을 끊는 전술적 파울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공격진에서는 바르나버시 바르가가 핵심으로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이 탁월해 언제든지 득점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유지되며 집중력이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꾸준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풀젠전 1대1 무승부, 헝가리 리그 디오스 제르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전 데브레첸전과 카라바흐전에서는 각각 3대0, 3대2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어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공식전 기준으로 총 2차례 맞붙었으며 이전 친선전에서는 잘츠부르크가 2대1로 승리했고 가장 최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잘츠부르크가 1승 1무로 약간 우세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잘츠부르크는 공격 전환이 빠르지만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고 페렌츠바로스는 조직적인 수비와 안정적인 점유율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효율성과 수비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피렌츠바로스 헨승의 2.5 기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24일 1시 45분 경기 유로파리그 34위 페에노르트와 리그 12위 파나시나이코스 경기입니다. 먼저 페에노르트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전형적인 공격 중심의 4-3-3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전방 압박이 강하고 측면을 활용한 빠른 전개와 전환 플레이가 팀의 핵심입니다. 특히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어의 침투가 활발하며 중앙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스 능력이 돋보입니다. 공격 시에는 중앙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는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이 보이며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아야세 우에다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빠른 움직임과 득점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리그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전에서 7대0 완승, 위트레흐트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아스톤 빌라와 브라가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공격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파나시나이코스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최근 3-5-2 전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칩니다.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중원을 장악하며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윙백을 적극 활용한 넓은 전개로 공격을 풀어가며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에서는 카룰 시비데르스키가 핵심으로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간헐적인 실수가 나타나며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성적은 안정적입니다. 파네토리코스전 2대1 승리, 아트로미토스전 1대0 승리, 올림피아코스전 1대1 무승부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 대회에서는 영 보이스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공식전에서 자주 만나지 않았으며 이번 경기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맞대결입니다. 전력상으로는 페예노르트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파나시나이코스의 조직적인 수비와 후반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예노르트가 초반 강하게 몰아붙이는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중반 이후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공격력 대 파나시나이코스의 안정된 수비력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면 페예노르트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파나시나이코스 역시 쉽게 승리를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한 골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페예노르트 승 2.5 기준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는 1시 45분 유로파리그 15위 고어헤드 이글과 리그 3위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먼저 고어헤드 이글은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중앙 미드필더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환 시 속도를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운영은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편으로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합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총 6골을 득점하고 7골을 실점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2골 득점, 1.4골 실점으로 공격력보다는 수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실점률이 높고 홈 경기에서도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 체제 아래 정교한 빌드업과 공격적인 전개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며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라인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는 형태를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올리 와킨스를 중심으로 부엔디아, 로저스, 맥긴이 활발하게 연계하며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 득점력이 강점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빌드업 속도와 패스 정확도에서 확실히 유럽 상위권 수준을 보여줍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총 11골을 득점하고 3골을 실점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2.2골 득점, 0.6골 실점으로 공격력은 매우 뛰어나며 수비 밸런스 역시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할 경우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첫 맞대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대 전적은 없지만 전력차와 경험 면에서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고어헤드 이글이 홈에서 초반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빌라의 공격 조합을 막기에는 수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승 3.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는 1시 45분 경기 유로파리그 18위 행크와 리그 9위 베티스 경기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오영규 선수 소속팀 행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크는 빠른 역습과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중앙 미드필더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운영은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며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합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총 6골 득점 7골 실점 경기당 평균 1.2골 득점 1.4골 실점입니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실점률이 높고 홈 경기에서도 실수가 종종 나타나는 점이 약점입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입니다. 베티스는 정교한 빌드업과 공격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며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라인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는 형태를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후안 및 카를로스 페레즈, 이그나시오가 활발하게 연계하며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득점력이 강점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빌드업 속도와 패스 정확도에서 유럽 상위권 수준을 보여줍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 총 9골 득점 4골 실점, 경기당 평균 1.8골 득점 0.8골 실점으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 모두 우수하지만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할 경우 뒷공간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메뉴 출신 공격수 안토이의 활약이 돋보였고 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드필더 이스코가 부상으로 결장 상태이고 현재 베티스의 부상 결장 선수들이 꽤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두 팀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 또한 양팀의 첫 맞대결입니다.
전력과 경험면에서 레알 베티스가 우위일 수 있으나 행크가 홈이기에 초반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행크의 전적이 그리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행크 핸디승 2.5 기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5번째 경기는 유로파리그 16위 AS 로마와 리그 8위 빅토리아 풀젠 경기입니다. 먼저 AS 로마입니다.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로렌초 펠레그리니와 마누콘의 중원 조합이 핵심이며 아르템 도브빅과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공격의 중심을 이룹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 총 6골 득점 5골 실점, 경기당 평균 1.2골 득점 1골 실점으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는 최근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1실점으로 이전 경기들도 함께 봤을 때 매우 실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토리아 풀젠입니다. 풀젠은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루카스 체르프와 마테이 발렌타의 중원 조합이 핵심이며 라피우 드로신미와 마르틴 예드리카가 공격의 중심을 이룹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 총 7골 득점 4골 실점, 경기당 평균 1.4골 득점 0.8골 실점으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풀젠 또한 AS 로마같이 실점이 매우 적어 수비적으로 상당히 강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공식적으로 총 4차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으며 AS 로마가 2승 1패임으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승리는 빅토리아 풀젠이며 마지막 맞대결이 2018 시즌인 걸 감안했을 때 맞대결 데이터는 이번 분석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최근 자국 리그 기록과 유로파 리그 기록으로 보여지는 지표로 볼 때 이번 경기는 한 골차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의 최종 분석 결과는 빅토리아 풀젠 핸디승 2.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6번째 경기는 4시 경기 유로파리그 25위 노팅엄과 리그 7위 포르투 경기입니다. 먼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숀 다이치 감독 체제로 새롭게 전환되며 전술적인 안정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 수비를 우선시하면서도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시도합니다. 팀의 핵심은 압박 후 빠른 전환, 그리고 목권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중앙 연결 플레이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자주 내주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윙어들의 돌파와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찬스를 만들지만 결정력 부족이 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1무 4패 매우 부진한 흐름입니다. 공격 전개는 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수비 실책이 잦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럽 대항전에서도 수비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C 포르투입니다. 포르투는 이번 시즌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 체제에서 기존의 탄탄한 수비에 점유율 기반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더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3-3 필요에 따라 4-2-3-1로 전환하며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입니다. 포르투의 특징은 조직적인 수비와 후방 빌드업입니다. 센터백과 미드필더 간의 간격 조율이 뛰어나며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의 역습을 노립니다. 특히 갈레노와 페페의 측면 돌파는 여전히 날카롭고 공격 전환 속도에서 포르투 특유의 완성도가 드러납니다. 주요 선수로는 디오고 코스타, 에반 닐손이 있습니다. 특히 에반 닐슨은 최근 경기력에서 아주 좋은 움직임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승 1무 무패 행진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원정에서도 조직적인 플레이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FC 포르투는 공식 대회에서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력상으로는 포르투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포레스트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겠지만 포르투의 안정된 수비와 빠른 역습 전환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포르투의 조직력과 경험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포레스트의 홈 반전 의지 대 포르투의 완성된 조직력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는 팽팽하게 맞서겠지만 경기 후반부에 포르투가 한 발 앞서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포르투 승 2.5 기준 오버 3.5 기준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1일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